우리 지역의 뉴스 속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인 뉴스 인터넷 신문입니다. D2뉴스24의 류호진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네. 대흥로 대흥사거리에서 원동사거리 쪽으로 사고 있습니다. 원동사거리 못 가서 2차로 승용차 관련된 사중추돌 사고 발생했다는 김종필 통신원 제보입니다. 류 대표님. 네. 대전 지역 고등학교의 수학여행 경비가 학교별로 최대 5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이 대전의 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 300만 원을 쓴 곳이 나왔고요. 또 적게는 5만 원대까지 나왔는데 계산해봤더니만은 말씀하신 대로 50배가 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전에 있는 이 동신과학고등학교가 올해 수학여행을 뉴욕과 워싱턴 DC를 다녀왔는데요. 306만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비용은 전국적으로도 비용 면에서는 지금 1위를 기록했고요. 반면에 이 충청권에서 수학여행 경비가 가장 적게 든 학교가 대전역으로 나왔는데요. 서천과 장항 쪽을 여행을 갔다 왔는데 1인당 56,620원이 썼습니다. 또 다른 학교를 봤더니만 대성고등학교, 자사고인 대성고등학교가 98만 6천 원을 썼고요. 서일고등학교가 36만 원, 우성고등학교가 35만 원 나왔는데 학교별로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 고교 수학여행의 양극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들 간의 부담도 커지지만 위화감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300만 원 수학여행 경비에 학교에 내는 돈이 그렇다는 거지 아이들에게 그렇죠. 또 용돈 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또 어떻게 보면 비행기 타고 나가다 보니까 또 씀씀이가 좀 커졌을 것 같은데요. 아유. 부모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요즘 대전에서 취업박람회라든지 창업박람회가 자주 열리다 보니까 중복 얘기부터 여러 말들이 나오는 것 같던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오늘부터 내일까지요. 이 대전시청사에서 일자리 종합박람회가 열립니다. 근데 지난 3일에도 이 같은 곳에서 시청 로비에서 이 지역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2015 이 여성 취업 창업 박람회가 진행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 행사 말고 이번 달에 또 일자리 박람회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네 번째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도 이 중장년 일자리 취업 박람회가 열렸고요. 또 지난 9일에는 이 벤처기업 창업 채용 박람회가 이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또 오는 16일부터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찾아가는 여성 취업 박람회가 열리고요. 또 다음 달 14일에는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 청년 창조 일자리 박람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취업 박람회가 이렇게 분산돼 개최가 되니까 홍보도 그렇고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이 취업 박람회가 9월 달에만 이 중소규모로 이렇게 분산돼 개최되다 보니까 구직자들의 실질적인 취업보다는 보여주기식 일회성 행사에 그칠 수 있다는 게 이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대전시가 개최하는 이런 취업 또는 창업 관련 박람회를 좀 한데 모아서 규모를 좀 키운다든지 아니면 좀 개최 시기를 좀 달리하는 방법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한번 행사를 치르려면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하던데요. 대략 시청에서 나오는 얘기는 1억 정도가 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스를 설치해야 되는데요. 예. 부스 설치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사실 문제는요. 이 일자리 박람회 같은 경우는 경제 관련 부서에서 맡고 또 여성 취업 박람회는 여성 관련 부서에서 맡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이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어떻게 보면 구직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 이렇게 부서별로 나눠지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채용 실적만 올리려고 어떤 질을 떠난 일자리 수만 늘리려는 이런 유혹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들은 얘기는 아닌데요. 네. 업체 대표 되시는 CEO 분들 얘기는 또 나름대로 난색을 표하는 게 이 일자리 이 창업 박람회 하는데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시나 도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면 또 거절할 수도 없고. 근데
박람회가 이렇게 우죽순격으로 계속 열리면 그때마다 그 일자리를 또 만들어내기도 곤혹스럽다. 이런 얘기가 내부에서 나오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정확하게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신규 채용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 기간도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절차도 있고 하는데 주최 측에서 지금 이것도 간과하고 자꾸 박람회를 참여를 해달라고 하면은 이 어떻게 보면 이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또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만회할 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없는 일자리 억지로 그냥 한두 개씩 쪼개서 이 그 자리에 가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기업체들도 얘기가 좀 이 박람회를 좀 이 각종 채용 박람회를 좀 통해서 규모 있게 열면서 구직자들에게도 좀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제안을 내놓는데 공직자들이 좀 새겨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갑천 호수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 검토가 끝났다면서요. 네, 이게 행정적인 절차가 이 정도 가면은 이제 상당히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는데요. 어제 이 도시공사의 박남일 사장이 기자들을 만나서 환경부가 이 국토해양부를 통해서 이제 내려보내면은 구체적인 검토 의견을 토대로 해서 마련하면은 오는 22일까지는 승인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 호수공원에 대한 축소 얘기도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네, 지금 대체적으로 환경부 영향평가 내용이 호수공원은 좀 줄이고 공원 면적을 좀 넓히는 방향으로 지금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이걸 수용을 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지금 보상 문제는 한 60% 가량이 끝났다고 하는데 아파트 층고 부분도 그동안에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요. 20층 이하 정도로 좀 제한되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D2뉴스 24의 류호진 대표였습니다. 네, 플러스 뉴스 시간입니다. 대전시 의원들이 쉽지 않은 결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이권 개입을 금지하겠다 이런 행동 강령을 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오는 18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례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 직무를 회피하도록, 그러니까 심의나 의결을 회피하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여비와 업무 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은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겠다 하는 것도 있고, 직위를 이용해서 임용이나 승진, 전보 등 이런 인사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도 있다고 합니다. 또 있습니다. 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도 안 된다. 그리고 통상적인 관례를 벗어나는 금품, 선물을 받아서도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명시를 했는데요. 시의회 의원들은 이걸 지키기 위해서 학계나 법조계, 언론계 등이 인사로 구성된 행동강령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것만 잘 지켜지면은 이 주민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박수받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네요. 국정감사 자료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릴까요? 이 출근길 음주운전 지난 4년간 이 충청권에서 7,000명이 적발이 됐다고 합니다. 엄청납니다. 소위 말하면 출근길 만취 상태로 가다가 적발됐다는 얘기인데 경찰들이 이 시간에 참 단속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봤더니만 오전 6시부터 10시 사이에 음주운전 적발자가 지난 4년간 6,921명인데요. 대전에서 1,491명, 충남에서 2,400명, 충북에서 3,000명인데 이 중에 면허 취소 수준, 그러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이죠.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인원이 3,629명, 50%를 넘었습니다. 이 정도면 만취 상태인데요. 결국 새벽 한 2-3시까지 드시고 한두 시간 잠깐 자고 나왔다 하고 할 때 보통 이렇게 이 음주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네, 사실 119 술 한 가지로 한 좌석에서 9시까지 먹고 집에 가는 거. 요즘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119가 딱
119 하면 이런 경우가 없거든요. 요즘은 그리고 2차를 다시 술집으로 안 가고 커피 마시는 쪽으로 많이 간다고 합니다. 요즘은 추세가. 그럼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올해 한번 통계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플러스 뉴스 마치겠습니다.